가장 중요한 영순위로 꼽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난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45kg를 빼면서 살을 빼는데 필요한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운동이나 식이 조절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중요하지만 살을 빼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기에는 살을 빼는 방법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살을 빼는데 필요한 것들은 대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그럼 5가지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첫 번째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운동하는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운동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시간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운동하는 시간, 두 번째는 잠을 자는 시간, 세 번째는 자신이 목표로 한 다이어트 기간이 있겠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잠자는 시간은 왜 들어가나요? 잠자지 말고 운동하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잠을 잘 시간에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잠만 자면은 살이 찐다가 있을 텐데요.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몸을 휴식시켜주는, 즉 자는 시간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열량의 칼로리를 소모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만약에 운동으로 지치거나 운동을 하면서 손상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칼로리가 나가게 되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잠을 줄이면서까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몸이 지치게 되고, 지치면 다이어트의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표한 다이어트 시간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표 기간은 최대한 긴 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짧게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례들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시간을 너무 좁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만큼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겹게 이어오던 다이어트가 한 번에 푹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매우 불만족스러우실 때도 다이어트를 충분히 기간을 잡고 천천히 해가시는 게 가장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주로 운동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헬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셔도 그 취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운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집에 공간이 넓을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신이 자는 침대에 치이거나 자신 바로 옆에 있는 컴퓨터에 치이거나 이리저리 가구들에 치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가구들 눈치까지 봐가면서 살을 빼야 돼? 하면서 때려치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집에서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쭉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좌우로 팔을 좁게라도 벌렸을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정도가 가장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번째. 이거는 되게 말하기가 곤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습니다. 결국 돈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돈이 없다고 살을 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충분히 있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살을 빼는데 엄청난 효율이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영양제품 식단들이 많이 나와서 질리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으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 건강 때문에 살을 빼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관절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으실 테고, 지병을 가진 계신 분들은 함부로 식단을 짤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얼만큼 오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이 필요해.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악물고 운동하면 살은 빠진다, 굶다 보면 살 빠진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노력은 이렇게까지 극한적인 노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노력이죠?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하시고 어떤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멋있죠? 이 5가지 중에 모두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2개에서 3가지만 있으시면 될 텐데요. 회사원이나 학생분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원이나 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 중에는 보통 돈적으로 여유가 없으실 테고, 저는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시간이 별로 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하면 힘들다. 공부해야 된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없는 거를 가지고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요. 그러시는 것들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없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나 기호식품 같은 거를 먹는 돈을 줄이거나 그런 시간을 줄여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여가 생활을 하는 데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간간히 운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오늘 살을 빼는데 필요한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이 5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영순위로 꼽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장난해? 살을 빼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 과정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신의 몸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즐거울 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소한 즐거움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새 큰 즐거움이 돼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소한 즐거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뀌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하시다가 운동에 재미를 붙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더라도 자신의 모습이 점점 변화가는 게 눈으로 보이신다면 그것만큼 더 즐거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것에도 즐거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점점 건강해져가는 자신의 몸을 봐도 즐거움을 찾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체력이 갑자기 붙어서 생활에 활력이 붙거나 그러다 보면 운동에도 더욱 즐거움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즐거움을 하나라도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계신 것이고 그대로 쭉 하시면 저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